네, 안녕하세요. 김시안 원장입니다. 오늘도 달지 않는 명품 효소 시험 두 번째 시간으로 포도 효소를 갖다가 오늘 시험을 하고 품평을 내리고 그러면서 간단하게 효소를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포도 효소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오늘 효소입니다. 포도 효소. 포도는 우리가 이제 발효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강의를 하거나 설명을 할 때에 주로 쓰이는 재료인데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설탕이 없을 시대에 원시 시대죠, 그죠? 원시 시대에 원숭이가 이 포도를 따먹다가 포도가 너무 많아서 요걸 나중에 먹기 위해서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잊어먹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잊어먹고 한참 후에 갑자기 저장해 놓은 포도가 생각이 나서 꺼내서 살펴보니 발효가 일어나서 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모라든가 설탕을 가미하지 않고 발효를 시키는데 가장 근본적인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포도 껍질에 있는 효모, 그 효모 때문에 발효가 가능합니다. 부패가 되지 않고 발효가 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재료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 껍질에 있는 효모, 하얀 분이죠. 그걸 어떻게 이제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색깔이 좋죠, 그죠? 색깔이.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원액을 갖다가 맛을 보고 있는데요. 달지 않고 포도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고요. 또한 예를 들게 되면 효소가 잘 만들어진 재료는 특히 이제 과일 같은 경우에는 생접을 내릴 때에 그 맛이 그대로 느껴져야 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우치로 내린 그 맛이 아니라 생포도를 갖다가 그대로 접을 내려서 그 맛을 본 그 상큼하고 아주 깔끔한 그 향이 그대로 느껴지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깊은 맛이
느껴져야 되죠. 가벼운 게 아니라 깊은 맛. 또 세 번째로는 감칠맛이 나야 되죠. 그죠? 딱 먹게 되면 입안에 침이 고여야 됩니다. 입안에 침이 고여서 침샘이 계속 생겨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잘 만들어진 효소 같은 경우에는 아밀라제 효소가 함량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져서 침샘을 갖다가 자극하게 되고 그 자극함으로써 침이 계속 생성됨으로써 노화 방지 효소, 즉 아밀라제 효소가 형성됨으로써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오미자나 포도 효소 같은 경우에는 이 아밀라제 효소가 듬뿍 많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지 않는 명품 효소의 근본적인 기술은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향과 맛 그대로 살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당도가 20% 미만까지 내려올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오래 숙성을 하더라도 식초가 되지 않아야 되고 식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알코올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행위죠.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오래 숙성시킬수록 무게감이 있고 그러면서 향이 살아있게 되고 그러면서 알코올이 전혀 생겨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온에다가 이렇게 놔두더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알코올이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게 되고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식초가 전혀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달지 않는 명품 효소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달지 않는 명품 효소 만드는 방법이죠. 과정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포도 효소를 담기 위해서는 재료, 굉장히 이제 재료가 중요한데요. 과일 열매 같은 경우에는 덜 익었을 때 채취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과일 열매 같은 경우에는 덜 익었을 때의 효소를 담으셔야 하지만 삼투압적 미미한 발효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발효가 촉진되게 되면 알코올이 생겨나게 되고 알코올이 생겨나게 되면 식초까지 가야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익은 것을 담게 되면 발효가 촉진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소의 원료 재료는 과일, 열매 같은 경우에는 덜 익었을 때 채취를 해서 효소를 담음으로써 삼투압적 미미한 발효가 일어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맛이 살아있고 향이 좋고요.
또한 알코올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식초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포도를 준비를 해서 알알이 채취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포도가 가지고 있는 껍질에 하얀 분, 그게 효모입니다. 농약이 아니라 하얀 분이 얼마만큼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가 질 좋은 효소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잘 기억해 두시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날이 이제 알알이죠. 알알이 분리를 시켜서 준비를 해놓고, 그러면 용기를 준비를 하시고, 용기 바닥에 설탕을 깔으셔야 되는데, 포도는 색과 향, 맛을 살리기 위해서 흰 설탕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색이 좋고 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흰 설탕을 용기 바닥에 약 1cm 정도 깔고, 그리고 포도를 갖다가 알알이 띄어놓은 것을 갖다가 설탕에다가 살짝 버무립니다. 그렇게 살짝 버무려서 용기 안에다가 70% 정도를 채웁니다. 그러고 나서 용기 바닥에 설탕을 깐 것처럼 위에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1차 온을 담는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발효에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 발효가 시작이 되고, 그러게 되면 위에 덮어줬던 설탕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 없어졌을 때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곰팡이가 흰 곰팡이죠. 흰 곰팡이가 생겨날 무렵에 밑에 깐 것처럼 다시 이제 덮어주는 과정, 이 반복해서 설탕을 덮어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원재료와 설탕의 양은 포도가 1kg면 설탕은 800g, 80%를 갖다가 준비를 해서 1차로는 보통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설탕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1대8, 1대0.8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발효에 들어가게 되고, 발효 기간은 보통 이제 2개월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개월 발효를 해서 건지를 분리를 합니다. 액하고 분리를 해서 액을 숙성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숙성은 최소 6개월 이상 숙성을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숙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잘 보관하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 효소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달지 않는 명품 효소, 오늘의 효소는 포도 효소. 포도 효소를 갖다가 시험을 해보고, 그러면서 맛과 향을 갖다가 살펴보고, 또한 효소를 만드는 과정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달지 않는 명품 효소 시험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